언론아싸 방송 2분 전입니다. 방송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지키는 시민들의 미션. 자, 첫 번째, 수신료 분리징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탄원에 참여하기. 두 번째, TBS 살리기 주민조례 발의에 서명하기입니다. Y님, 서명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인터넷 주소창에 bit.ly/를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뒤에 띄어쓰기 없이 수신료 탄원서 제출, TBS 살리기 이렇게 각각의 제목을 쓰면 됩니다. 이조차도 귀찮다 그러면 방송 제목 밑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서명 링크가 있으니까 이름과 주소 등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TBS 주민조례안은 만 18세 이상 그리고 서울 시민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 온라인으로 서명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러면 그냥 민주언론시민연합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번호는 02392-0181입니다. 일단 전화를 주시면 아주 친절히 응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채널 고정,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언론의 주인,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힘내라 공영방송 언론 아싸!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예, 오늘도 우리 언론 아싸의 정신적 지주 오윤혜님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유튜브 초짜들 데리고 계속 투큰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네. 오늘 드디어 생방송으로 네. 예, 시민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오늘 공영방송 노조 위원장님들 오늘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TBS 송지연 지부장님 대신에 새로운 얼굴 출연해 주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으로 있는 김동원이라고 하고요. 송지연 지부장님이 좀 가벼운 부상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구원투수, 리베로, K나 M이나 Y가 빠질 때 또 그때 나올 수도 있는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이제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구원투수로 통하는 분인가 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 4개 방송을 그렇진 않아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예.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라이브 맞냐고 물어봐 주시고, 제가 또 오늘 MBC 하이킥에서 얘기했더니 하이킥에서 소문 듣고 왔다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디오 문제는 해결되셨을까요? 보통 이제 라이브가 진행되면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잘 들리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잘 들려야지 우리가 중요한 말 할 때 오디오 꺼져 있으면 또 당황스럽거든요. 여러분들 마이크 잘 들리시는지 한번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저희는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정들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장대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아침부터 저희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첫날이라고 해서 방통위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소리 높여서 외치는 동안 어쨌든 이동관 취임사를 했는데요. 아주 의기양양하게. 자, 취임사 장면들 함께 좀 보실까요? 네. 방송과 언론, 잃어버린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공정한 미디어 실태를 보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보장된 언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과제를 중점적으로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 뉴스의 확산 그리고 공론을 분열시켜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공영방송 대응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의 그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 6기 방송인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습니다.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윤우님 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방송을 열심히 만들어야 할 이 분들이 요즘 길거리에서 어제도 마찬가지고 연일 고생하고 계십니다.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응원 그리고 궁금한 점 오늘 마음껏 물어봐 주셔도 되니까 이분들의 목표는 오늘 라이브 500분인데 벌써 484분 들어오셨고 정말 제가 하이킥에서 오셨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공영방송을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궁금과 응원 댓글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동관 이동관 얘기 좀 해볼까요? 요즘 뭐 이동관 위원장이랑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랑 서로 명언 망언 뭐 대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잊지 못할 주옥 같은 멘트들이 있었는데요. 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네, 제가 먼저 좀 네, 말씀드릴게요. KBS. 공영방송을 아예 이제 타겟을 딱 두고요. 네. 저희가 설왕설래하던 이런 것들을 아예 타겟화해서 그 실제로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근본부터 완전 뜯어고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 중에 저는 이제 좀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것이 공영방송의 그 서비스와 뭐 재원 인력 구조 같은 것들을 완전히 개편하겠다는 이제 그런 말들을 쏟아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그렇고요. 이게 방송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나아가 더 높게는 헌법이라는 것에서 규정한 것들이 있는데 어디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공영방송에 대한 인적 구조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네 마음대로 그렇게 칼질하라고 명시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그 박성준 의원 같은 분, 국민의힘 지금 과방위 간사기도 하죠. 이분이 틈만 나면 뭐 ETV 뭐 분리 이런 것들 공공연하게 말씀하시거든요. ETV 분리해서 민영화하자 이런 민영화하자, 주장을 하고 이런 있죠. 것들이 근데 그게 상당히 월권적이고 ETV가 뭐예요? 이텔레비전이요. KBS 1TV, ETV가 있잖아요. K2. 아, 그게 네네네. ETV, ETV다. 네, 2TV. 너무 7번, 7번. 옛날식 네. 표현인가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앞전에 한상혁 그 위원장 같은 분을 면직하면서 검찰에서 그 기소했던 것들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좀 관여했다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동관 씨 그 방통위원장 지금 취임했지만 어제 취임사에서 했던 그 발언은 스스로 그런 자기도 그러면 전임자의 지금 기소되어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걸 그냥 고백한 거에 다름하지 않는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이라든가 가짜뉴스 확산의 주범으로 지금 공영방송을 지목을 했단 말이죠. 네. MBC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진짜 보면 볼수록 하여튼 너무 뻔뻔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아니, 자신이 방송자 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거에는 왜 책임을 안 져요? 그리고 어디서 자기가 정치적 편향을 얘기하고 뭐 독립성을 이야기해요. 다 그런 것들을 어겨왔던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그 이동관 위원장이 노영방송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노영방송? 네. 저만 모르죠? 노영방송이 뭔지를. 그러니까 노영방송이 노동자 할 때 노자와 경영할 때 영자일 겁니다. 근데 그럼 이제 노동자들이 경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공영방송을. 네. 그럼 노동자들이 경영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 여기 계신 그 노동자 위원장들이 거의 뭐 사장급은 돼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 계신 위원장분들이 각사의 사장을 목표로 어느 좀 세월에. 권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니, 저희 희망이가 없어.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이동관 봐봐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권력력 앞에 이렇게 아니 여기 나타났잖아요. 위원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회사에서 수당 하나 올리려고 해도 얼마나 고생해가면서 회사를 설득해서 지금 네.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회사를 경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이게 아니, 노영방송이라는 네. 얘기를 계속 하게 된 게 언제쯤부터죠? 언제부터 결국 이렇게 노조가 이 장악한 언론사다 이런 의미로 자꾸 노영방송이라는 사전에도 없는 말을 만들었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이 다른 민영방송에 비해서 구성원들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이 높아요. 그게 공영방송의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내부의 노동조합의 가입률이 상당히 높아요.
내부에 노동조합원들이 많은 거예요. 그건 저희 위원장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고 공영방송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많은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맨날 노조 출신 사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거 적폐 시절에 저희 MBC의 대표적인 적폐들 김재철, 뭐 안광한, 김장겸 이런 사람들 다 저희 노동조합원 출신이에요. 근데 그들이 경영을 할 때 MBC를 노영방송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보도나 자신들에게 어떤 정권의 비판적인 것들을 전하면 그것을 노영이라는 가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조가 장악한 방송이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올리브영은 그럼 올리브가 장악한 아니 괜찮아요. 아니 준비해온 거예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괜찮아요. 우리 잘하고 있는 기자님들이 많이 힘들다 여러분. 네. 댓글 응원. 지금 보니까 국민들이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렛튜스님께서 심판합시다. 그리고 총선 투표를 꼭 잘합시다. 지금 700분이 넘게 이러다 1000분 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고 지루하게 얘기하고 또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은 다 집으로 갑니다. 지금 알람 설정하고 오셨어요 이분들. 자. 그러니까 노영방송이면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할 때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조합이 경영한다 그러면. 서로 하려고 해야 사장 마땅하죠. 사장 뽑을 때는 막 줄을 서잖아요. 사장 지원하고. 네. 지금 공영방송 노동조합 위원장 하려고 하면 치열한 서로 지금 경쟁을 하기 뚫고 어려운. 계신 게 아니었나요? 아니 근데 웃긴 게 지금 각 방송사마다 이제 소수 노조, 이른바 어용 노조 이렇게 부르면 본인들은 싫어하겠죠. 그런 노조들이 있어요. 그러면 방송 장악 이 계획이 완료돼서 그 노조 출신들이 경영진이 되면 그때는 노영 방송인가요? 무슨 방송인가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말도 안 됩니다. 네. 단순 리모델링이 아니라 구조 개혁을 하겠다. 이건 뭐 단단히 벼르는 건데 네. 제가 느낄 때는 이동관 MB 시절에 이동관이 시즌 1 종편 체제를 도입하고 공영방송을 길들이기 전략이었다면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와서 시즌 2 아예 공영방송을 죽이기 하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민영화 시키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리모델링 아니다라고 주장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저도 네. 취임사도 취임사지만은 이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이 이동관 씨가 얼마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복귀했는지가 보여지더라고요. 자, 저 사진 보시면은 거의 진짜 더 내려가다가는 거의 뭐 절을 하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거의 사망 상태에 있었던 분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살려낸 거잖아요. 그분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잘 누리다가 박근혜 정권, 뭐 문재인 정권 이때 정말 아무것도 못했었다고요. 물론 재산은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 3배 재테크를 늘었는데 또 재테크만 워낙. 열심히 하고 네. 이런 자리에는 못 가셨는데 고맙겠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결연한 의지가 돋보여서 정말 뭔가 대대적으로 바꿀 것 같고 공영방송의 장악이 실현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취임사한 사람의 모습이 사진이 저런 네. 사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의 말은 다 번드르르하게 하지만 그 실질이 뭐냐가 중요한데 네. 이동관 씨가 얘기하는 상식과 원칙,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네. 과거 적폐 시절로의 귀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방송장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방송장의 과거가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공영방송 정상화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새로 이제 후임으로 임명하는 사람들이 뭐 MBC의 이진숙 씨를 비롯해서 뭐 과거 차기환 씨, 뭐 엊그제 임된 뭐 김성근 씨 같은 과거 적폐 시절의 경영진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상식과 원칙,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이란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의 공영방송의 모습을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오윤혜 씨 화이팅이라고 하는 오윤혜 씨 팬들이 네. 아주 열심히 접속해서 감사합니다. 댓글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계속 감시하고 행동하고 이제 이럴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그리고 이번 주 일어날 우리 언론에 나오지 않는 네. 공영방송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TN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Y님, 네. 이동관이 방통위원장 되니까 YTN 주가가 급등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소리입니까? 네. 이동관 위원장이 어제 취임을 했고 그때 YTN 주가가 보통 그 가격 상한폭까지 뛰었어요. 상한가 맞았다. 보통 네.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을 하면 YTN 지분 매각, YTN의 사용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이미 어떤 작전 세력은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이게 언제 어떻게 또 주가가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들이 입으니까 네. 부안해동하면 안 되겠군요. 투자에 유의하셔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뭐 기사가 다음 달 중순쯤 매각 공고가 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엔 이런 게 주식시장에서는 재료라고 불리거든요. 이게 보통 이 재료가 소멸되면 주가는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YTN 주가 이게 함부로 이렇게 투자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제가 정말 네. 저도 주식 투자를 여러 번 실패해서 네, 지금 거기 강조해서 끼어들면 안 말씀- 된다. 네, 네. 라는 그럼 어제 경고. 밤늦게까지 노조회의 해가지고 적들이 알면 안 되는 비밀이 바로 이겁니까? 아니 그 비밀을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이겁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거 그건 아니죠? 밝힐 수 없습니다. 예, 아, 그래요? 아, 요즘 이 공영방송 노조 위원장들이 정말 하드캐리하는 예, 그런 자리입니다. 새벽 일찍 나와서 아침부터 데모를 하고 밤 늦게까지 심야 회의를 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하고 정말 동분서주 바쁘게들 뛰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KBS는 어땠습니까? K 언론에 안 나오는 얘기 좀 골라서 해주시죠. 예, 저희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 오늘 지금 생방이니까 내일 이제 KBS 이제 이사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 이사회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KBS 경영진에 있는 사장을, 이제 해임하는 그런 아마 절차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맥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이동관이 오기 전부터 우리가 계속 언론사에서 1회부터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앞전에 방통위가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막 밀어붙이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공영방송사 이사들을 그때 대거 무더기로 이렇게 해임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사들을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교체를 한 거예요. 정권의 우호적인 이사들로 네. 각자 갖고 매직 넘버를 소위 만든 거예요. 사장을 해임도 시킬 수 있고 임명 제청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내일 아마 이제 KBS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매직 넘버가 6대5. 6대5죠. 예, 그러니까 예. 과반수를 넘기는 11명이거든요, 정원이. 그 중에 이제 정권의 그 우호적이라는 말은 너무 점잖은 것 같은데요. 매우 저렇게 인사하고 싶어 하실 정도의 분들이 6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공영방송을 아까 뭐 해체하겠다는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시나리오? 일성과 더불어서 그것을 매우 충실하게 이행할 6명? 경영진. 이게 네. 6명이 한 번에 교체되는 겁니까? 한 번에 들어옵니까? 아니요, 그 이사는 이제 꾸려져 있죠. KBS 같은 경우 2명 바꿨잖아요. 네. 앞전에 이사장 한 분하고 이사 한 분 바꿨어요. 우리 언론사에 아이고, 1회 때부터 네. 보면 쭉 그렇게 소개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6대5가 돼 있는 뭐가 거예요. 계속 바뀌니까요, 내가. 아, 네. 왜냐면 늘 이게 바뀌고 너무 많으신 것 MBC도 같은데. 그랬죠. 뭐 우리 EBS도 그랬죠. 그러니까 유례 없이 공영 3사에 대한 이사들 대거 이렇게 한 번에 다 날려버리니까 이런 일이 사실 없었죠. 네. 그렇죠. 지금 너무 숨가쁘게 뭐 이 방송사 저 방송사 이 공영방송들 계속 자르고 새로 심고 이러고 있어서 네. 사실은 저희도 매일매일 자고 나면 상황이 새로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기존의 김의철 사장이 해임이 된다면 뭐 지금 어쨌든 이사회 수적인 구성으로 본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네. 후임 사장 뭐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 뭐 특이할 만한 인물들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아직 해임이 완전히 된 상황도 아니고. 아, 그래요? 그래도 뭐 원래 하마평을 제가 예. 문자에 보관되어 있는 것만 해도 소위 우리 이런 거 써서 찌라시 많이 돌잖아요. 그거만 봐도 한 10명 돼요. 10명 되고. 후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천 타천이겠죠. 자천 뭐 타천으로 누가 거론되는 사장 후보로 양반들이 나간다더라 있는데 하는 뭐 외부 인사들도 있고요. 외부에 뭐 지금 석간 일간지 뭐 출신의 뭐 인사들도 거론이 되고 네. 또 내부에서도 뭐 내부 출신들도 뭐 이렇게 자천 타천 뭐 거론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게 이번 이사회 구조 설정도 깜깜이로 진행이 됐고 앞으로 그런데 이 사장들을 어떻게 선임할까에 대한 것도 과거 이제 저희가 5년 동안 뭐 했던 시민 참여의 뭐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투명성
이런 것들이 아마 깡그리 무시될 공산이 매우 크다는 거죠. 이거 다 세금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 2018년부터 KBS는 일반 시민들로 평가단을 뽑아요. 그래서 그 평가단들이 사장 후보들, 최종 후보들의 정책 설명을 듣고 거기서 투표해요? 투표를 해서 그 의견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시민 그렇게 투표요? 네네네. 그러니까 KBS 시민 사장? 평가단의 투표가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 부분도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미래 일이긴 하고 네. 해임의 사유라는 것도 보면 뭐 제가 이렇게 뭐 굳이 뭐 옹호를 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진행되는 것들이 이사 공영방송의 그 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그 이사들을 해임시킬 때도 그 사유라는 것들이 네. 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여전히 법적인 뭐 분쟁의 소지들이 있고 한 것들인데 네. 지금 이 사장의 해임 사유라는 것들도 보면 뭐 경영상의 이제 문제들 뭐 이렇게 적자 얘기도 하는데 그 수치상 뭐 100억, 200억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과연 해임의 사유로서 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냐는 문제가 네. 이렇게 약간 논란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정현주 사장 때도 그랬고요. 또 가까이는 고대영 사장도 어찌됐건 간에 뭐 국가기관을 동원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 해임을 시키고 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그 비슷한 사유들이 다들 이것이 해임에까지 이르기에는 이제 과하다는 이런 좀 법적인 판결들도 좀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시 쳇바퀴가 돌고 쳇바퀴 돌고 또다시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 네. 그럼 그 또 기저에는 이게 공영방송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우리가 권력 잡았으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앉히겠다는 거.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문제점이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MBC도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그걸 약간 기정사실화해서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경향이 있는데 네. K 사장은 이렇게 급하게 몰아낼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K 사장 해임 제청한 전에 지금 그 전에 이사장을 해임시켰잖아요. 그 이사장 해임시킨 거 관련해서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그 이사장들이 법원에 이걸 중지해달라고 신청을 해놔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 이사장의 해임이 적절한지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사장부터 이제 해임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네. 법원의 판결이 무의미해지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무리수를 그러니까 지금 두고 이 있는 정권의 거죠.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도 감사원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해임안 네. 제청하고 네. 지금 그 KBS 남용진 사장에 대해서도 뭐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안 이렇게 자꾸 앞서가는 거죠. 이제 곧 1000분 가까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청취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질문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동관이 이미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로 언론 장악이 시작되는지에 대한 과정, 왜냐하면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까 어떤 분도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아싸 보시는 분 지금 지역이 어딘지 실시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군지 너무 아리따운데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긴장해가지고 제 인사를 안 드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예, 유튜브 생방송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상임 공동대표 맡고 있는 이진순이라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진순입니다, 여러분. 이진숙이 아닙니다. 네, 저희도 좋습니다. 인사 안 했어요. 여기는 다 이렇게 네. 뒤늦게 인사 한번 댓글에서. 하고 시작할까요? 네, MBC의 이호찬 기자님. 네. 이호찬 MBC 본부장, 네. 그리고 언론노조의 김동원, 또 잊어버렸다. 정책협력실장. 네. 최근에 여기 직함이 인사하셨죠. 바뀌셔서 KBS 본부 강성원 본부장님, YTN의 고한석 지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인천, 서울, 진주, 김해, 대전, 경기, 충북, 양평, 전주, 아까 제주도까지 지금 1000명이 됐습니다. 자, 박수! 자, 1000명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밌고 네, 강조합니다. 계속 재밌고 부담스러워지네. 쉽게 올리브영 한 번 더. 이제 그거 그만하고 재밌고 쉽게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상황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박노항 이사장이라고 그 국기 개양식 좋아하시는 이사장님 취임하셨는데 국기 개양식 하셨답니까? 근데
되게 말 잘하시네요. 아 갑자기 빨리 평가를 빨리 이거 속도 낮추면 혼내야 되죠. 뿅망치 지금 하거든요. 네. 저도 뭐 박노왕 이사장이 태극기를 사랑하셔서 출근하시면 직원들 이렇게 데리고 TBS 앞에 국기 개양대가 있어요. 인사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불러서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구조조정을 하자. 취임 시작하자마자. 일성이 하자마자. 우리 취임 일성이 구조조정하겠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답답한 거는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문제는 TBS가 올해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서울시의 그 기관이 아니게 돼요. 그럼 더 이상 돈 줄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페이퍼 컴퍼니가 되는 건데. 그렇죠. 아니 구조조정 갖다 지금 해도 그렇게 돼버리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구조조정 하더라도 자, 니네는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어라고 약속을 주고서 구조조정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구조조정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될까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박노왕 이사장이 들어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사장이 좀 이렇게 의회와의 관계가 불편하니까 이 정도 과거에 그렇게 태극기를 사랑하셨고 태극기를 사랑하시는 걸 보니까 국민의힘과 왠지 친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시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좀 모셔온 것 같은데 아직은 뭐 그렇게 큰 설득력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TBS의 이사장은 어느 정도의 그 TBS의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정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승인도 하고 예산의 사용처도 결정을 하고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시 의회와의 그런 관계들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긴 해요. 네.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TBS 같은 경우에는 대표 이사가 사장이 대표 이사로 이사회 일원이고 상근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사장은 비상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표 이사의 영향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사회 안에서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정태익 사장 같은 경우에 서울시 의회 출입 금지령이 내렸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출입 금지인지는 확인이 안 됐으나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크게 저는 싸운 것 같지도 않았어요. 화를 낸 거지. 할 만큼 했는데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라고 살짝 사정을 냈는데. 그때도 구조조정이 이슈였죠. 서울시 그때도 의회에서. 구조조정을 좀 대폭 하겠다라고 했었고 급여 삭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내놨죠. 안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은 별로 동의하지 못했지만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엉뚱하게 계속 옛날 김어준 얘기하고 김어준 때 그 징계받았던 애들을 왜 다시 징계하지 않느냐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말꼬리를 붙잡으니까 사장이 화를 낸 거예요. 그 이후에 사과를 해라 이러면서 그냥 아예 부르진 않는 거죠 지금 사장을. 네, 지금 TBS 이제 분들이 그 월급을 막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이제 상황까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 18세 이상의 서울 시민분들은 TBS 주민조례안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꼭 서명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BC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질문 중에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자, 권태선 이사 해임 직후 곧바로 김성근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권태선 이사가 이제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 MBC의 경영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고 이 권태선 이사장을 아까 KBS의 남영진 이사장 해임시키듯이 방통위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시켰죠. 그래서 그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이 정당하냐를 다투는 약간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단계에 이동관 위원장이 출근한 첫날에 그냥 권태선 이사장의 후임을 그러니까 이사의 후임을 바로 임명해 버린 거죠. 그게 출근하자마자 김성근 씨라고 과거 2014년 정도부터 18년 1월까지 MBC 그 적폐 시절에 적폐 경영진 내에서 기술 파트의 이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2014년도에요? 그 세월호 참사 오보도 막 전원 구조 그때? 그때부터 해서 그때 시점이 하여튼 2014년부터 2018년 1월까지니까 MBC의 내부 상황이 가장 몰락에 최고조에 갔던 시기에 경영진에 몸담았던 사람이죠. 근데 특히 이제 법카 유용 의혹 때문에 의혹이 아니죠. 이거는 실제로 그 부정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동관 씨가 정말 대단하다 싶은 게 그러니까 남영진 이사장 같은 경우에 KBS 이사장 같은 경우에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갖고도 다툼이 있고 그런데도 한 몇백만 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해임 사유로 해서 해임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MBC에 임명한 방문진 이사는 김성근 2018년, 그러니까 2013년부터 17년까지 이제 감사를 진행을 했어요. 2018년에.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이 사진을 감사했는데 거의 한 대다수가 이 김성근 씨가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서 5천만 원 가량을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지인들 뭐 회사 관계자들이랑 업무랑 상관없는 골프 비용으로 법카 긁고 어머나. 또 무슨 상품권 구입하는데 법카 쓰고 또 심지어 무슨 마트 같은 데 가서 숙취 음료 어머. 그런 것까지 법카로 대량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걸려갖고 합치니까 5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 5천만 원 토해냈습니까? 그냥 본인 인정을 토해낸 거예요. 이게 뭐 부당하다고 다툰 것도 아니고 본인도 인정했어. 예, 법인카드 사용에 부적절함이 있으니까 퇴직하고 나서 이걸 다 토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신도 다툼이 없이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인정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지금 방통위원장 임명 자기 출근 첫날 MBC 방문지 이사에 임명을 하는 거죠. 네. 저 얼마나 지금 아나무인격이냐면 지금 방금 김성근 네. 전 본부장 얘기 나왔지 네네.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지금 EBS 지부장님은 참여를 안 하고 계시지만 EBS 이사에 강규영 씨가 저기 됐어요. 임명이 됐는데 그 강규영 이사가 누구냐면 과거에 이제 KBS의 이사 멤버였습니다. 일원이었습니다. 네. 명지대 교수하시던 분인데, 근데 이 양반이 해임될 때 사유가 397만 원인가를 이제 법카를 이게 남용한 거예요. 네. 쓰면서 뭐 애견 카페 같은 데 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머. 사용한 것 때문에 네. 그게 당시에는 해임 사유였는데 이분도 이제 그 소송을 걸었죠. 네. 그래서 법원 판결이 일단 해임 무효가 나오긴 했습니다. 해임 무효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고대영 뭐 사장 해임 무효까지 이어지긴 했는데 그 당시에 법원 판단도 이런 거였어요. 그게 잘못이 사라진 게 아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이사로 그 공영방송의 이사로서의 해임까지 갈 정도는 그래요? 좀 무리가 있다는 이제 그런 판단을 내렸던 건데 근데 그런 하여간 이런 것들을 지금 김성근 씨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그렇죠. 인정을 했다라고. 강주영은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KBS의 또 다른 지금 앞전에 날렸던 그 남영지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또 적용하고 하는 게 서로 완전 잣대가 다르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 잣대로 판단하면요. 계속 그냥 혼란만스럽고 험한 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카 부당 사용도 이제 자기 편이 했냐 남의 네. 남이 했냐에 따라서 전형적인 잣대가 달리 내로남불. 하는 네. 거고 예. 최소한 어떤 일련의 과정에서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 이 짧은 과정에서도 잣대가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국민들은 정말 사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어떤 인사들이 이 각각의 공영방송을 쥐고 흔들 수 있는지 몰라요. 지금 단체도 너무 많고 그냥 사장하면 제일 높아 보이는데 사장을 자르거나 임명할 수 있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국 공영방송과 국가 영역과의 관계 또 거기에 관련된 기관들의 표를 우리 정책실장님이 준비를 네.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은 정치 권력은 어떻게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가, 왜 이런 권한이 주어졌는가에 네.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는 시간. 표를 보면서 하면 되게 쉬울 것 네. 같은데 자 대통령 옆에 이제 국회 여야가 있고 밑에 보니까 많이 들어봤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따로 있군요. 네. 그리고 코바코 여기가 굉장히 저는 처음 본 단체이긴 한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실장님. 그 일단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때문에 아실 거고. 네. 아 여기에 짱이 이동관이에요. 이동관이죠. 그렇죠. 아, 그래서 오케이. 짱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아 네.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들의 보도 내용이라든가 기타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을 때 지적을 하고 뭐 주의를 주고 시청자한테 사과를 해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규제 기관이고요. 심의위원회는 심의고. 네. 그다음에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 코바코라는 곳은 뭐냐? 작년에 월드컵 16강 올라가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삼성이든 뭐 어디든 간에 광고를 하고 싶잖아. 네. 광고하고 싶은데 이 삼성이 바로 광고비를 들고 KBS 달려가요? 그거 안 되거든요. 네. 광고주랑 바로 거래하면 안 되니까 그러한 방송 광고의 거래를 중간에서 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라라고 세워놓은 공기업이 바로 코바코입니다. 광고 대행사네. 그렇죠. 어떻게 공기업. 보면 KBS하고 MBC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CBS, BBS 등등의 그런 작은 중소방송 또는 지역방송들의 광고들을 다 여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용 그리고 코바코는 광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쥐고 있는 거고 요 밑으로 KBS, MBC, EBS 그리고 또 YTN이라든가 TBS와 같은 공영방송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 코바코의 기획재정부와 방통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사 11명을 추천을 하는데요. 그 이사 11명을 갖다가 추천을 할 때 방통위하고 기획재정부가 나누어서 추천을 합니다.
저 밑에 써 있는 거는 누가 추천권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 공영방송을 좌우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요직의 자리 수가 전부. 그래서 제가 한번 세봤더니요. 네. 이게 이 세 곳의 기관 그리고 세 방송사만 하더라도 총 54분이세요. 일자리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총원이 53명인데 총원이 54명. 만약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럼 이 중에서 41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지난 8월부터 아마 한 거의 언론 장악 주간 막 바뀌잖아요. 갑자기 누구 들어갔다더라 해임될 때더라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대통령 한 명이 바뀌어서 마음만 먹으면은 여기에 있는 41명을 54명 중에 41명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임기가 안 끝났어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옛날부터 뭐 제왕적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자리가 생기면 지금 벌써 정권이 바뀌는 순간 어느 정권이든 저 자리가 비었다. 그런데 뽑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 혹은 민주당 추천 이렇게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좀 반복 이런 일들이 악순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분들이 계속 복귀하기가 쉬운 겁니다. 이동관이라든가 뭐 이진숙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다 올드 멤버잖아요. 아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라고 이름은 바뀌었지만 정당은 똑같아. 사람도 똑같아. 친한 사람도 똑같아. 그러면 결국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때 그 사람들 또 올라오는 거죠. 그 나물의 그 밥이다. 그렇죠. 자, 바람직한 방향은 정치적 후견주의 이거 이제 끝내고 정말로 공정하게 시민들이 뽑거나 시민들이 추천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검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는 게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방송법, 방송 3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지금 국회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방송 설명을 3법? 누가 해주시죠. 우리 Y님이 오늘 지금 멘트량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 올리브영이 침체돼 있어요. 네, 지금 올리브영 잠드실 것 같아서 이 국회에 입법되어 있는 입법이 아니라 이거 올라가는 발의돼서 계류 중입니다. 어떤 법이죠? 사실 그 방송 3법이라고 부르나요? 네네. 방송 3법. 저희는 Y10이 해당이 안 돼서 큰 관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통과되도록 가열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그것은 KBS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KBS에 설명해 주시죠. 쉽게. 그래서 이 지배구조 얘기를 계속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사장이 뭐 이사가 바뀌어서 사장을 새로 뭐 바꾸니 많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뭐 이쪽 전쟁이든 저쪽 전쟁이든 정권 잡았을 때마다 임기를 보장하지 못하고 갈아치우고 해서 자기 손아귀에 두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아까 우리 그 이진순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은 이제 언론계에서도 소망이 그런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대한 좀 배제시키자는 거였어요. 이런 것들은 아예 다 빼버리고 국민들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아까 시민평가단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들을 해보자 해서 사실은 여야에서 엄청나게 이런 발의도 많이 돼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본회의에 가 있는 가장 근접해 있는 법은 사실은 21명의 각계 이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 21분의 물론 이제 거기는 조금 의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긴 한데 그 21명이 이제 그 공영방송에 각계 추천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딱 두 당만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큰 당 2개만. 그런데 그 비율은 달라지지만 여냐 야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를 뭐 현업단체도 있고 그리고 지자체 또 학술단체 뭐 이렇게 다양한 시민사회 포함해서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좀 문호를 넓힌 것이고요. 그리고 사장을 선출할 때 아까 시민평가단 그 제도가 잘 운영이 됐는데 혹시 그걸 뭉개버리거나 없애버릴까 봐 지금 걱정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제도화시키고 이런 거죠. 이 21명이 또 이게 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21명을 한 겁니까? 21명, 20명이 아니라? 아, 그렇죠. 홀수로 그렇죠. 해야 홀수로 양쪽이 동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저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홀수면은 결국에는 또 누가 한 명 더 추천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진영의 논리가 될 수 있는데 저 같으면 차라리 10명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그래야지
합의체, 예, 네, 수기적 그 안에서 합의제죠. 토론을 해서 상대를 설득할 수도 없으면서 어떻게 국민한테 이거를 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정당 추천이나 정당 투표성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평행선만 달릴 게 아니라 네. 그런 식의 토론이 필요합니다. 10명 대 10명을 해가지고 그 10명끼리 토론을 해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면 우리 탄핵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어쨌든 야당이 여당 이렇게 뭐 헷갈리는데 막 했잖아요. 그 200명 모아야 되니까 보니까 의원들이 가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결정이 안 되면 예, 네. 지금 1000명 넘어선 네, 상태에서 네. 계속 실시간 글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C급 윤석열 무정부 상태, C급은 C급 이상의 인물을 등용 안 하는 진리,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아침 운동 하다가 어머. 보고 계신다라고 아일랜드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자, 밀키스님이 총선 전에 공영방송이 장악될까 겁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기자분들 힘들지만 많이 힘냈으면 좋겠다. 이동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둬라. 이동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둬요. 정권 바뀌면 구속하게. 근데 저는 이것도 별로 시원찮습니다. 지금 국정농단했던 사람들 다 풀려났어요. 세월호 책임자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정권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힘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가지만 길이지만. 오윤혜님 방송하면서 되게 이렇게 해안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아까 저한테요? 그러니까 짝수로 뭔가 법안을 만들자라고 네.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시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최종의 의견 합치 안 될 때 이제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이 있는 건데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내부에서 토론하고 홀수론 돼 있지만 특별 다수제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느 한쪽이 설득돼야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까지 법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어, 예. 근데 좋네요. 어쨌든 이게 계류 중인 법안이 왜 이렇게 그냥 잠자코 묵혀져 있는 겁니까? 그게 지금 본회의 안건 상정하는 데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통과가 돼 있고 왜 저희가 TV에서 많이 보는 국회 본회의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안건으로 상정합니다라고 망치를 땅 치기 전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올라갔던 법들이 간호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저기 그 양국법 같은 중요한 법들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바로 양국법 거부를 양국법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본회의에 걸려 있는 게 저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하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그 저기 손배소. 예, 손배소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부당한 손배소를 갖다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 2개가 걸려 있는데 네. 이 2개의 엄포를 놨어요 이미 대통령은. 안 할 것이다. 난 거부하겠다. 사실상 뭐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갖다 어떻게 아니 토론을 자기가 안 하고 있냐. 한다면 되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잘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거기까지 국회가 권한이 뭘 있나. 아무리 해도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이게 상권 분립이 아니잖아요. 아니 국민의 상식에서는 뭐 상권 분리까지 갈 것도 없이 근데 대통령한테 이렇게 많은 권한이 있는가? 대통령이 안 받겠다면은 안 받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든 그 법의 발의에 관련된 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용산 앞에서 그거 하고 야영하고 단식하고 막 난리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발휘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설득하고 뭐 이래야죠. 지금 공영방송에서 프로그램 많이 맡고 계시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제 걱정을 얼마나 하시더라고요. 하실지 되게 걱정이 됩니다. 네. 그 이동관이 어쨌든 방통위원장 취임을 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대로 혹은 네. 그거보다 좀 더 강도 높게 공영방송을 침탈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MB 정부 시절에 이동관식 방송장악 이 단계 순서도가 있죠. 그것도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거는 제가 한번 그려본 것인데요. 솔직히 좀 그리면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저런 방식으로 방송이 장악됐다고 하는 경로로 겪으신 분들이 앞에 계시는 이 세 분입니다. 네. 보셨을 거고요. 저 표를 쉽게 보시려고 하면은 저 사장이라고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사장 자리 있죠. 네. 그 사장 위에까지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1단계입니다. 우와. 그러니까 저 사장 위에 보면은 방송사 이사진, 방통위, 심의위라고 말씀드렸던 이미 이쪽에 다 정리가 거의 다 끝났어요. 끝났고 이것까지 취임도 전에? 그렇죠. 취임도 전에. 전에. 끝났어요. 다 네, 끝났고. 네. 근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사장을 해임하고 이제 새로 사장을 뽑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2단계예요. 저 밑으로. 네. 밑에 보시면 사장 다음에 본부장, 국장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거의 전례를 들자면은 신임 사장이 온다. 이거 분명히 낙하산이거든요. 그 막을 거 아니야. 출근 저지 투쟁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장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 그만두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세상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이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어디에? 갑자기 내가 잘 보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시간대가 바뀌었어. 아 시간대가 네. 갑자기 시간대 신장식이 갑자기 새벽 2시로 갔다. 그렇지. 막 이런데. 갑자기 전국 노래자랑이 네. 갑자기 저기 뭐 안 보는 시간대로 갔어요. 뭐 이런 거라던가 네.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대. 내부에서는 그리고 가끔씩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추정 60분에서 무슨 아이템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틀 전에 방송 못 하겠다. 방송 금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거라든가.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지요. 왕왕이 그러니까 아니라 그 뭐 그냥 아이템 일상이었죠. 내면 하나만 일상이었죠. 얘기해줘봐요. 네. 뭐 쉬운 거. 광우병 사태 그 PD 수첩에서 했다가 촛불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PD들 검찰이 수사해갖고 체포영장으로 구속시키고 계속 재판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무죄 받고 나왔던. 무슨 죄를 무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뭐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 보도다라는 것을 씌워갖고 이제 강제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예요. 이 프로그램이 이상하다. 이 프로그램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면은 그거를 갖다 빌미로 해가지고 이사회나 이런 데서 좀 사장이 징계를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합작품이에요. 이명박 때 했던 대표적인 국민의 치적이라고 그때 강조했던 4대강 사업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4대강의 비밀 그거 그런 방송, 것들을 이제 예. PD 수첩에서 제작했는데 그냥 불방시켜버리고. 예. 다 만들어 놓고 방송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었던 근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시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뭐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진행자들이 교체돼요. 그러니까 저희 뭐 김미아 씨가 했던 시사 프로그램이나 네. 김재동 씨도 약간 정권에 밑보여갖고 김재동 씨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네. 다 하차되고 뭐 그때 이제 거의 포함해서 뭐 윤도현 씨도 그렇고 뭐 각 그때 이제 그 좀 더 약간 정권의 비판적인 예. 진행자도 그때 어쨌든 상당히 압력을 받았죠. 저희 이 책이 네. 아까 오윤혜님 두꺼운 책을 갖고 저 이 책 베개로 베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정도 두께입니다. 이 정도 이거 두께. 제목 좀 봐봐요. 일부가 이명박과 KBS KBS. 장화가구역 10년인데 저항의 5년만 이제 담은 거예요. 아직 2부는 안 나왔어. 근데 여기를 제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그 MBC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뉴스 데스크랑 그때 이제 PD 수첩이 가장 그 최고의 이제 간판 프로그램이었고 시청자들이 애청했던 거고 KBS에도 뭐가 이제 있어요? 시사 투나잇이라는 이거 프로그램과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네. 그리고 미디어 포커스라고 이걸 이제 언론 비평 프로그램이었어요. 나름 이 두 개가 이제 그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래서 폐지가 되고 폐지됐어. 자 폐지된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소제목만 보여드릴게요. 네. 최후를 맞이했죠. 네. 그 최후 이후에 KBS 내에 있던 이런 것들을 운영하던 탐사보도팀이 또 해체가 됩니다. 소위 말하면 시간을 가지고 정권의 비판적인 프로그램들 하는 그 이유가 중요한 게 거기에 그럼 어떤 게 들어왔느냐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뭐요? 대통령 주례 연설. 네.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KBS 출연해서 이제 라디오에 주구장창 이제 맞아요. 국정 그 홍보 방송으로 전락한 계기가 이런 프로그램들 밀어낸 자리 이런 것들 들어온다고요. KBS. 네. 근데 이거는 우리 와이님 보라고 아까부터 네. 얘기하시고 싶어 자꾸 했는데 우리도 책 있어요. 근데 비교는 많이 되지만 아니 KBS처럼 좀 크게 만들 걸 그랬어요. 두껍게 만들 걸 YTN 그랬어요. 백서입니까? 그건 이건 뭡니까? YTN 백서고 여기에도 뭐 별의별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그것도 MB 시절에 만든 겁니까? 지나고 그렇죠. 나서 MB 시절, 이 박근혜 시절에 겪었던 일들이고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이 돌발 영상 불방됐다든가 없어지고 뭐 6명 그렇죠. 기자들이 돌발 해체되고 영상. 뭐 이런 기억나시죠? 내용들이 제일 다 담겨 인기 있습니다. 코너 중에 하나였습니다. 돌발 YTN 영상. 돌발 맞아요. 영상이. 저희도 좀 크게 만들 걸. 아니 이거는 파는 거예요? 아니요, 저 우리 책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파는 그 사람들이 비매품. 비매품이죠. 네, 예, 보라고 만든 거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보라고 만든 거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서로 지금 자랑하고 네. 있습니다. 여기 MBC MBC가 저희도 저렇게 사진이 많죠? 쌓이는 거 하면 이렇게 이만큼 많은데. 되는데 요약된 이거를 이제 가져 나온 거예요. 정상화 4년이 걸렸다. 네. 아니 근데 제가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기 그 표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방통위로 내려오는 이 표가 있는데 사실 YTN 같은 경우는 여기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표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공영방송이라. 네. 그렇죠. 네. 저기 방통위 자리에 공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공기업들이 그렇지. 이제 이사들을 내려보내고 저 밑에 이 일들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런데 이명박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신기술을 써서 저거를 다 생략하고
그냥 매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팔아버린다. 그러면 저런 복잡한 절차 1단계가 없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자본에 그냥 팔아버리면 그 자본이 알아서 네. 국민 추구를 위하여 권력과 그러니까 밀착할 공영방송에 것이기 대해서 때문에 이렇게 적대적인 칼날을 세우는 이유가 실제로 공영방송을 바꾸려고 했는데 잘 못 바꾼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프로그램이 폐지된다거나 불방된다거나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당연히 저희 여기 계신 세 분들은 그 노조가 요구한 권리가 있어요. 방송을 바꿀 때 함부로 그냥 바꿀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편성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도대체 왜 그랬느냐라고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네. 사장한테. 따져 물으면 답이 옵니까? 아, 뭐 그냥 뭐 답도 없거나 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그걸 가지고 뭐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동관 이제 그 위원장이 봐라, 니네 노용 아니냐? 노조가 편성권을 쥐고 있다. 노조가 지금 방송을 다 말아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또 이제 뭐 피바람이 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네, 많죠. 그러면 시민들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프로 또는 공영방송이 장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을 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어떻게 힘을 보탤 수 있는 겁니까? 우선 진행되는 추이를 면밀하게 계속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단계마다 더 네. 이상 이것이 속전속결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되지 않게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언론아싸 응원도 해주시고 많은 댓글도 달고 필요하면은 항의 서한도 보내고 서명도 하고 이런 집단 행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권이 이동관 무서운 것이 네. 결국엔 국민들의 여론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장은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이지만 이거 영원히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공영방송 사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고 저희가 지난 과거를 사실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사안은 아니긴 한데 네. 이게 단순히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권 비판적인 보도나 이런 프로그램 못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MBC 사례를 보면 뭐 라디오 뭐 예능 프로그램 뭐 드라마 이런 데까지 정권의 영향들이 다 하나하나 미쳐가요. 예를 들면 MBC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무한도전이랑 프로그램에도 네. 정권 홍보성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끊임없이 압박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배칠수 씨나 뭐 그냥 약간 시사적으로 배칠수 씨 배칠수 누구? 성대모사 아, 해갖고 네네네. 정치 네. 그런 분들도 정치 풍자를 많이 정치 풍자 하셨죠. 이런 코너들도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드라마에는 정권 실세에 자녀분이 막 기용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비단 정권 내 공영방송이 장악됐을 경우에 시사 보도나 이런 쪽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드라마, 예능, 라디오 전 분야에서 내부의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게 사라지면서 네.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이 상명하복식의 문화가 다시 공영방송에 자리 잡히게 되면 네. 공영방송의 경쟁력 자체가 당연히 그 사라지죠. 시청자들한테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지금 거예요. 저 시청자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거 좋습니다. 이분들한테 바로바로 물어보십시오. 자, YTN. 한전, 네, 읽어주시죠. 질문부터 네. 오윤혜님 소개해 주세요. 자, YTN에 질문합니다. 한전 주식 한경에 팔면 국민이 사면 안 됩니까? 살 수 있습니다. 저기 제일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YTN 주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YTN은 코스닥 상장사예요. 그래서 사실 지배 구조로만 보면 공영방송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의 운영이나 사장 추천, 사장 선임 과정을 볼 때 공영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24시간 보도 채널이라서 공영성을 부여하는 건데 사실은 시장에서 YTN 주식을 국민들이 사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YTN 국민주 운동, 국민펀드 운동도 저희가 할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 얘기는 되게 좀 힘차게 해주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더 국민 펀드 아이- 운동이란 YTN 주식을 국민들이 실제로 사서 네. 뭔가 이 주주로서 영향력을 그렇죠. 발휘하자. 그래서 완전히 자본한테 매각돼서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자. 이런 운동이죠. YTN 국민들이 YTN의 대주주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크게 더 세게 네, 얘기해요. 그것도 좋아요. 네. 국민들이 YTN의 대주주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려면 수천억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방송 장악, 공정방송 훼손 요 정도는 막을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지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흔히 행동주의 펀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액주주의 권한이 발동되는 그 가장 상한선이 1.5%예요. YTN 주식 1.5%를 국민들과 YTN 노동자들, 언론 노조 이렇게 공동으로 갖자라는 운동을
이제 조만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언제 합니까 조만간? 지금 이동관 왔는데 이게 시장에서 지금 네. 아직까지는 그 YTN 매각 공고도 나지 않고 본격적인 인수전이 시작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인수전이 시작되면 그때 이제 거기에 1.5% 대응하는 것으로 YTN 국민주운동을 저는 시작하려고 이게 합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인 게 네. 그 과거에 우리가 지금 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프로그램 폐지하고 뭐 인사 뭐 조치하고 징계하고 뭐 해고시키고 하는 것들은 내부 구성원들이 견디면 돼요. 견디면 된다고. 이거 지나가는 비고 네. 그러면 다시 또 그 재정비하고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지금 이동관 체제 그리고 이 정권이 하려는 거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냥 아예 그냥 근본부터 완전 체제 개선 시키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민영화가 돼버리면요, 이걸 말 그대로 다시 복구시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KBS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신료를 근간으로 늘 이걸 올리냐 못 올리냐의 문제만 삼다가 지금 이제 아예 내냐 안 내냐의 문제로 가버렸잖아요. 네. 민영화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뭐라고 영향력을 의견을 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냥 네. 사기업인데. 그래서 네. 이거를 한번 이건 좀 불가역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우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네. 그 수신료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까 뭐 아까 행동주의 뭐 펀드도 얘기하셨고 네. 했지만 수신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믿고 공영방송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좀 지켜주시면 우리 내부 구성원들도 더 힘을 내서 안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한번 넘어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다시 정말로 불가역적인 부분이다. 그 시민들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그 서명운동입니까? 헌법재판. 뭐 서명운동도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예.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수신료를 어쨌든 간에 그 KBS 내부 우리 구성원들을 믿고 응원하시면서 2,500원을 예, 계속 또 내는 내주시고 하는 것들도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MBC도 결국에는 이제 민영화를 시키려고 지금 체제가 그걸 계획하고 있을 텐데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영방송이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 어떤 자율성이 있는 거고 정권에 대한 비판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공정하지 않다고 편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걸 민영의 어떤 자본의 주인을 두고 나면 네. 내부에서 스스로 이런 비판들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이나 뭐 정치적 중립은 결국에는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막는 게 정치적 중립이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예 체제 자체를 민영이란 틀로 바꿔버리면 네. 그 회사 내에서 자발적으로 그 사주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네. 내부의 견제 목소리들이 작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기본 체질을 바꿔가겠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국민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같이 네. 좀 막아주셨으면 워낙 좋겠어요. 정신없이 지금 제가 진행하는 바람에 네.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소개를 못 드렸어요. KBS 수신료는 정당하게 쓰이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정치자금이나 횡령 이런 건 없는지 K님이 대답해 주세요. 대박치자님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지금 갑자기 아까- 찾으려고 하니까. 네. 김재현님께서 YTN 주주 네. 우리 국민 5주씩 사는 운동도 한번 벌여보자. 네. 네. 그래서 오늘 다 담아내지 못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네.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체크리스트. 이동간의 방송장악 체크리스트 저희가 준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7가지 방송장악 체크리스트 한번 네. 보여주실까요? 네. 자,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요거 진행 얼만큼 됐습니까? 지금 거의 완성되는 거의 단계죠. 이제 이제. KBS는 교체를 했는데 이제 법적 다툼이 어떻게 되냐가 좀 변수로 남아 있고요. 네. MBC는 조금 더 진행해야 돼요. 어쨌든 과반수 이상의 본인들 마음대로 정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거의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공영방송 사장 및 경영진 교체 지금 KBS를 내일 당장 KBS 비롯해서 MBC는 어떻게 보십니까? MBC도 이제 지금 이사진 교체 네. 사장 취임한 지 이제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안 그렇죠. 됐어요. 저 취임한 같은 주에 취임했으니까 네. 한 6개월 정도 된 사장을 지금 교체하겠다고 하는 6개월 만에 거니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바뀌면 안 되죠. 이사진들이- 그것만한 그럴 만한 규칙 사유가 있어야 책임이 네. 있어야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럴 만한 책임이 아닌 상황에서 아닌 상황에서 자기 하니까 사람을 문제죠. 앉히기 위해서 이제 억지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그 방송사의 사장이 바뀌면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이 들어갑니까? 프로그램 폐지, 그렇죠. 교체 패널들의 그러니까 사장이 바뀌면 아까 그 그래픽에서도 봤듯이 위에 뭐 본부장, 국장, 부장들이 다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방송사가 장악되는 그 시작이 되는 거죠. 장악 리스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회 파행 운영, 사장 추천 아니 비공개. 근데 저는 저기서 네. 체크리스트 중에 노조 간부 해고 및 비판 직원 중징계 이게 체크리스트가 된다는 게 너무 좀 슬프고 서글픈 게 노조 간부도 기자들도 PD들도 다 직장인이고 생활인이거든요. 맞아요. 생계를 잃는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고가 이루어지고 하면 그다음부터 싸움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네.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요. 뭘 복직이요? 해고자들을 다시 회사로 불러들이는데 해고자 싸움이 복직 투쟁. 예.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죠. 노조 입장에서는. 네. 아니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사 자체 내에서 막아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그걸 회사 자체- 해고시키려고 네. 하는 사장과 이사들이 지금 속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네. 정말 저 아래 단계까지 쭉쭉쭉 속전속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데 그게 시간이 몇 년이 걸리는 과정이 생기니까요. 네. 아니 실제로 뭐 YTN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 실제로 가장 많은 숫자의 해직자들이 나왔었고 네. 뭐 짧게는 5년 그렇죠. 몇 개월, 길게는 뭐 거의 10년 가까이 만에 6명이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해직돼서 3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복직이 됐고요. 부당해고로. 네. 3명은 복직이 안 됐어요. 그래서 3,249일 만에 어떤 노사 합의로 네. 정치적 타결로 회사로 다시 근데 돌아오고 이게 뭐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뭐 무조건 해고된다 이건 아닌 거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 구성원들이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꼭 보실 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7단계가 만렙으로 다 차잖아요. 네. 그럼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도록 시민들이 힘을 내서 같이 좀 주셔야 되는데 하는 자,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은 지금 주식을 사는 일도 아닙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안 돼! 라는 서명란에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저희 이제 방송이 끝나면은 더보기란에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바로 거기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수신료 분리징수 스탑, 수신료 탄원서 제출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TBS 주민조례 예스 TBS 살리는 요거 18세 이상 서울 시민들은 서명이 가능합니다. 요것도 복잡하다 싶으면 어디로 전화하면 되죠? 네, 외웠습니다. 0239에0181 네. 민원으로 직접 전화를 해주시면 네, 전화 되겠습니다. 주십시오. 오늘 광고하면 같아요.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생방송 처음으로 진행하느라고 제가 많이 미숙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열띠게 이렇게 의견 남겨주시고 같이 소통해 주셔서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꼭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1000분이 넘는 분들이 많은 생각보다 응원을 많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네요.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동시 접속이 1199건을 네. 찍었다고 하는데 우리 2000건을 목표로 다음 주에는 좀 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정말 정신 차리자, 다들 힘냈으면 좋겠다, 탄핵하자, 뭐 여러 가지 다들 힘내세요. 응원의 댓글이 훨씬 많은 것 같으니까요. 이 응원의 댓글로 내부에서 또 싸워야 되잖아요. 네. 내일도 또 밖에서 또 싸우셔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언론인 분들 언론아싸를 통해서라도 꼭 응원 댓글 주시면은 정말 이분들이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이분들도 한 가정의 가장들인데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울컥. 지금 출연료도 없이 이렇게 싸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지지만이 이분들이 짠하게 힘나게 보이는. 하고 서명운동 많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라이브였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네, 다행입니다. 좋았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같은 시간이죠. 9시에 저희는 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네. 언론 아싸 외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지난번에 잘 안 맞았는데 박자 좀 잘 맞춰봅시다. 네. 선창하세요. 네, 언론 아싸! 감사합니다.